안녕하세요. 한길한방병원 이인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방사선 치료인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이것을 옥소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옥소라는 말은 요오드의 일본식 한자어 표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개 방사선 치료라 하면 원발암과 그 주변 부위에 방사선을 쐬는 외부 방사선 조사 치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선 암 수술 이후 방사선이 포함된 요오드를 먹음으로써 수술로 다 제거하지 못한 잔존 갑상선 세포 조직을 사멸시키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갑상선 암은 수술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이나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자분에게는 추가적으로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갑상선 조직을 남겨놓지 않기 위해 이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오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섭취되는 대부분의 요오드는 갑상선 조직으로 흡수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방사성이 포함된 요오드를 인체에 주입함으로써 그것을 흡수한 갑상선 조직이 붕괴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하게 되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치료 시작 전에 식이 조절이나 전 처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주 정도는 요오드가 적은 식단으로 식이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이미 먹고 있었던 갑상선 호르몬을 중단해야 합니다. 체내 요오드가 적을수록 방사선이 포함된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끊게 되면 자연히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나타나므로 어떤 환자분들은 큰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과정이 힘들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끊지 않고서 주사제를 맞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주사제의 경우 보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외부 방사선 조사와는 다르게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게 돼서 환자한테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준으로는 30mq 이상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하여 격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치료 후에 주변 사람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일 때 병원에서 퇴원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실제로 주변인에 대한 피폭량은 많지 않지만 이에 대한 인지가 없는 채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적정 수준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개 일주일간은 직접적인 접촉을 조심하고 환자분의 체액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연령, 투여량, 투여 후 경과 시간, 접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주의사항은 치료 시 의료진에게 전달받아서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상선 암은 보통 예후가 좋은 암이라 알려져 있고, 수술만 하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먹는 방사선 치료, 체내에 방사선이 들여오는 치료라고 하시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치료는 70여 년의 경험을 통하여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치료를 통해 환자의 예후가 호전되는 것도 이미 증명되어 있어서 수술 후 갑상선 호르몬 투여만 받을 경우 재발률이 11%인 반면 수술 후 방사선 옥소 치료까지 같이 했을 경우 재발률이 2.7%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들었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길한방병원 이인희 원장이었습니다.